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와 파이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어떻게 설치하고 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핵심 개념인 절차와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실습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주차별 강의 자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자료는 전부 다 구글 문서에 업로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실습할 때 필요한 자료들 또한 구글 콜앱에 올라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이제 PPT에 다 설명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강의 자료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다른 학교의 그 교수님들과 함께 직접 그 집필했던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제 교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구글 문서임을 먼저 밝힙니다. 자, 프로그램의 개념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정의된 작업을 컴퓨터를 바탕으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문서 편집이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 그리고 운영체제, 뭐 윈도우나 뭐 맥 OS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디스크 관리, 바이러스 진단 프로그램과 같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번역하는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에서 그런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설치를 이렇게 좀 거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도구를 함께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들이 이제 존재하고 이것들은 사용할 때 그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하지만, 이제 이것들은 전부 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킴으로써 우리가 조금 실생활에서,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이런 언어를 자연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자연어로는 컴퓨터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는 형식 언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따라 조금씩 문법이 다르게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가는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는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뿐만 아니라 자바나 C 언어, C++ 같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각각의 특징과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각 언어별로 이제 특화되어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선택할 때는 목적에 맞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택한 언어가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코드 작성입니다. 앞서 배운 그 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제 이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작성한 코드를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내가 작성한 의도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코드를 실행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을 실행 및 디버깅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거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은 이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와 같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그런 구조들 중 하나를 이제 보통은 따르게 됩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진행 순서나 과정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제 순차 구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쭉쭉쭉쭉 그냥 순서대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그 순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순차 구조라고 합니다. 선택 구조는 주어진 조건이 있다라면 해당 조건에 만족하는 선택된 작업만 수행하는 것을 선택 구조라고 합니다. 반복 구조는 일부분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 반복 구조는 이제 뒤에 가서 언급하겠지만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제 선택 구조처럼 이제 반복을 수행하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반복문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범주 내에서 이제 언제까지 몇 회 정도 반복하면 끝이 나는지, 즉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반복이 수행되는 그러한 구조도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컴퓨터에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는 이산적인 숫자로서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컴퓨터는 0과 1의 이진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이제 하나의 이진 데이터를 비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비트인 경우에는 0과 1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화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배우게 될 텐데요. 자,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그리고 그 몇 회 수업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파이썬은 간결하고 읽기 쉽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배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어린 아이들 또한 이런 파이썬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소위 요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관련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같은 것들이 이제 무료로 또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런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다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장점입니다. 또한 생산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문법이 쉽다고 해서 이제 이 파이썬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까지 이제 작은 것은 아닙니다. 문법이 간결하고 또 앞서 설명드린 듯이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이썬은 언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맥주를 들고 있는 이 분께서 파이썬을 만드신 귀도 반 로썸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이제 1990년에 이제 개발된 언어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1989년에 개발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원을 알게 되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휴일이 굉장히 이제 이런 서구권에서는 길게 주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12월 5일, 12월 15일, 25일 이렇게 하루 딱 이렇게 쉬지만 크리스마스 휴일이 이런 서구권에서는 뭐, 이제 우리처럼 딱 하루만 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이렇게 뭐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고 하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휴일이 너무 길어서 심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때 만들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다듬고 하는 과정에서는 다른 협업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개발을 1989년에 시작을 했고 1990년에 발표가 되었으며 이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썬 3.x 이런 식으로 3점대의 버전은 2008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이제 파이썬 2점대와 파이썬 3점대의 버전은 이제 그 보통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 산출물은 앞에 붙어 있는 그 정수 부분의 번호가 이제 커지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기능 변화나 아니면은 뭐 그런 뭐 문법의 변화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00년에는 파이썬 2.0이 출시가 됐고 2008년에는 파이썬 3.0이 출시가 됐는데 2.0에서 3.0이 됐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파이썬 2.0의 문법과 3.0의 문법이 다르고 2.0에선 제공되고 있던 어떤 기능이 3.0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서 2.0을 바탕으로 개발을 하던 분들이 이제 3.0이 출시가 되면서 이제 해당 부분이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 기능으로 바뀜에 따라 이제 새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파이썬은 다음과 같은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언어로 이제 별도의 컴파일 과정 없이 코드를 곧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와 함께 또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미리 선언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C 언어라던가 자바라던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어떤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변수에 뭐 숫자가 들어갈 건지 문자가 들어갈 건지 그리고 또 숫자라면은 여기에 정수가 들어갈 건지 실수형이 들어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에 데이터 타입을 선언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파이썬의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선언하지 않아도 처음에는 숫자를 할당했다가도 나중에 또 문자를 또 넣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적 타이핑이 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굉장히 간결하기 때문에 배우는 속도가 빠른 것뿐만 아니라 개발 속도도 이제 빠르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법이 다 간결하고 라이브러리가 다양하다라는 특징 이외에도 다른 플랫폼과 언어와의 호환성이 제공되며 이제 동적 타이핑이 제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파이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활용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소위 우리가 뭐 구글 크롬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던가 이런 웹브라우저 같은 거 열게 되면은 거기에 보이는 여러 웹페이지들 있죠. 파이썬을 통해서도 웹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GUI 프로그램, 즉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줄여서 이제 GUI라고 하는데요.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그래픽이 제공된 어떤 화면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GUI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또한 과학이나 수치 연산과 같은 이런 뭐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언급했던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뭐 딥러닝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파이썬이 널리 활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굉장히 그런 거대한 그런 기업에서도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주 간결한 문법이지만 배우기 쉽지만 이제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언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반에 언급했던 대로 파이썬 설치를 한번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윈도우에서 파이썬 설치하는 방법, 맥 OS에서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치하지 않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구글 콜앱을 통해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까지 이번 수업에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윈도우에서 파이썬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python.org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 가서 먼저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때 하단에 이제 두 개의 체크박스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맨 밑에 있는 add python exe to path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뭐 next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적절하게 눌러서 설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할 건 아니고요. 제가 안내 화면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윈도우 환경에서 앞서 설명드린 그 python.org라고 하는 사이트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화면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하는 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윈도우 환경에서는 이제 latest version for Windows라고 이렇게 딱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운로드 파이썬 3.1.13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로드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 3.1, 3.0, exe 이런 파일이 이제 아마 다운로드가 시작이 될 거고요. 완료가 되면은 이제 그 파일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는 아마 use admin privileg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만 체크가 되어 있을 건데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은 add python exe2 path라고 하는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제 파이썬을 로컬에서 실행을 할 때 이제 이런 뒤에서 설명 다시 드리겠지만 파이썬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개발 도구를 통해서 실행을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간혹가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패스라고 하는 건 이제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건데요. 이제 그 운영체제한테 어디에 파이썬 실행 파일이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를 그렇게 이제 거기다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별도로 이거를 내 PC 이런 데 들어가서 환경변수 설정하려고 어려우니까 여기에 그냥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설치가 완료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새로 설치된 파이썬 프로그램 중에 3.x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 혹은 열기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방금 3.13을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3.13이라고 이제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입력을 하면서 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은 화면을 멈추고 직접 이제 파이썬을 이제 아까 알려드린 웹사이트에서 설치하는 과정을 따라 해보시고요. 설치를 다 해서 지금 여기에서 열기 버튼까지 눌렀다. 그러면은 다시 재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녹화 중인 이 컴퓨터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 환경에서 파이썬을 설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뒤에 나와 있는 요 문구를 같이 한번 이제 타이핑을 하고 실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안내 드린 대로 파이썬 3.13을 열기를 눌렀다면 아마 이런 화면이 나왔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프린트 헬로 월드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바로 밑에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교환해 보시면 이렇게 이제 꺽쇠 3개가 앞에 붙어 있는데 꺽쇠 3개는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파이썬을 로컬에서 설치를 하고 실행했을 때 이렇게 왼쪽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요 옆에다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참고하시라고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다 했으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종료할 겁니다. EXIT 치고 바로 열자마자 바로 닫는 걸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딱 닫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파이썬 아이들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볼 텐데요. 네, 아이들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아이들에서 지금 글씨가 좀 크게 나오게 옵션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configure 아이들 여기 누르면은 이제 폰트랑 폰트 사이즈를 조정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통해 엄청 크게 이제 키워놔서 이제 여러분이 기본으로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것보다 크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쉘에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를 이제 아까 그 까만 창 말고 여기서도 할 수 있거든요.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제 파일 누르고 뉴 파일 선택해서 이제 새로운 그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헬로 월드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셔도 되고, 여기 상단에 파일, 이제 세이브나 세이브 에즈 클릭하시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hello world.python 이라고 이제 저장하면 얘가 알아서 이제 hello world라고 하고 입력하면 알아서 py가 붙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이제 저장이 잘 됐어요. run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run 모듈을 클릭을 하면은 방금 입력한 그 이제 그 헬로 월드를 저장한 이 헬로 월드 파이썬 자체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맥 OS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python.org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요. 가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그 latest version for Mac OS라고 나오는데 이제 맥 OS에서도 가장 최근 버전이 3.13.0인 게 윈도우랑 동일하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있는 이 노트북이 맥 환경이 아니라서 그 화면이 지금 캡처가 제대로 예쁘게 안 돼가지고 이제 예전에 캡처를 해두었던 그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맥인 상태에서 이 python.org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3.13.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이제 그 맥에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터미널을 실행하고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실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터미널에다가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파이썬이 실행이 될 거예요. 여기 옆에 이렇게 꺽쇠가 이렇게 생길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프린트하고 요 헬로 월드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추가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즉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설치가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더 이상 실행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서 exit 누르고 괄호를 열고 닫고를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여기 있던 이 꺽쇠가 이제 사라져 있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맥에서도 한 줄씩 작성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아까 윈도우에서 실습할 때처럼 이제 별도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파일을 가지고 실행하는 방법을 이번 슬라이드부터 이제 안내를 할 건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터미널에서 이제 새로운 파이썬 파일을 이렇게 이제 만듭니다. 코드가 잘못 들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정지를 하고 이제 다시 넣어놨습니다. 이제 VI 에디터에서 파일을 이제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터미널에서 vi 하고 이제 helloworld.py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방금 만든 그 파일에다가 내가 내용을 넣겠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렇게 입력 모드로 진입을 한 다음에 아까 윈도우에서와 똑같이 print hello world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SC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입력 모드가 아니라 이제 더 입력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입력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누르면은 명령 모드에 진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WX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W는 이제 write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이 VI 에디터를 통해 입력한 그거를 이제 쓰겠다로 해서 이제 파일을 저장하고 이제 에디터를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작성한 파이썬 코드를 다음과 같이 파이썬 띄어쓰기하고 똑같이 이제 터미널에서요. helloworld.py 이렇게 하게 되면은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럼 결과 화면이 이렇게 helloworld 하고 느낌표가 뜨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파이썬이 이제 잘 실행이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 콜앱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앞으로는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이제 계속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운영체제이든, 즉 윈도우이든 뭐 맥OS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운영체제이든 상관없이 이제 구글 깔려 있다, 구글의 이제 그 뭐죠? 크롬 브라우저 이런 거에 이제 깔려 있는 상황에서 구글 계정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복잡한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제 무료 기능에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정도의 이제 코드다라고 하면은 무료 기능으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접속을 할 때에는 구글 콜앱 사이트에 이제 접속을 먼저 한 다음에 새 노트북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실행을 이제 셀 단위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캡처를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구글 콜앱 사이트는 이제 콜앱.research.google.com 이라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콜래보레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처음 시작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구글 콜앱을 이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 계정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없는 분들은 만드시고요. 있는 분들은 구글 계정을 사용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새 노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그걸 클릭해서 새로운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면에서는 그림이 조금 잘렸지만 하단에 이렇게 이제 새 노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노트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그 구글 드라이브에 만들어진 노트가 저장이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헬로 월드를 여기서도 똑같이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것저것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왼쪽에 새 노트라고 나옵니다. 근데 구글 콜앱을 아예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 하얀색 배경에 그냥 하늘색 정도의 폰트로 이제 새 노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 노트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맨 처음 새 노트를 만들면 여기 위에 제목이 이제 Untitled 0이라고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하도 많이 만들었어가지고 25라고 나오죠. 저의 경우에는 지금 구글 유료 버전을 구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무료 버전인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연결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연결 중이라고 나오고 연결이 다 되면은 이제 할당된 램이랑 CPU가 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램과 뭐 이제 디스크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구글 컴퓨터 엔진 백엔드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이 완료됐으니까 프린트 헬로 월드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구글 콜앱 실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먼저 왼쪽에 있는 이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컨트롤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실행하고 밑에 새로운 셀을 이렇게 여기 이제 입력하는 칸을 셀이라고 부르는데요. 새로운 셀을 이제 또 생성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시프트 엔터 이제 그냥 실행하고 끝이면 Alt, 이제 컨트롤 엔터, 그리고 아니면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문제 없이 구글 콜앱에서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은 별도의 환경 구축 없이도 웹브라우저에서 무료로 파이썬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저장할 수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 동시에 한 개의 노트를 수정하거나 내가 만든 코드 공유를 할 때도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콜앱 노트에서 동시에 연결 가능한 그 구글 클라우드 가상 서버는 최대 5개이고요. 노트 한 개는 12시간 이상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루는 정도의 코드에서는 이제
이런 제약 조건은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 그리고 절차와 디지털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 학습했고요. 같이 로컬에 설치도 해봤고, 그리고 설치 없이 구글 콜앱에서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잘 다졌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컴퓨터가 수행할 작업의 명령어 집합이라고 했고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기 위해 어떤 명령을 내리는 언어이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은 1990년에 발표됐고 이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가 있으며 간결한 문법으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은 이제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로컬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그 python.org에서 이제 윈도우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하면 되고요. 이제 만약에 맥OS다라고 하면은 맥OS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됐다. 그리고 설치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구글 콜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저장하고 또 접근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